와, 이때까지 제가 생각했던 제 가치관이 흔들리려고 합니다. 이 신발 진짜 좋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키 넥스트나 알파플라이보다 더 좋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넥스트나 알파플라이만큼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솔직하게 신발 리뷰하는 달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신발은 서코니 최초의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 엔돌핀 프로입니다. 제가 이 신발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단 하나, 나이키 듀맥스 폼과 같은 재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최고의 러닝화라고 평가받고 있는 나이키 넥스트와 알파플라이의 핵심 기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카본 플레이트가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알파플라이 전족부에 삽입되어 있는 에어팟이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hat's no no. 나이키 신발의 핵심 기술은 카본도 아니고요, 에어팟도 아닙니다. 나이키 신발의 핵심 기술은 바로 PEVA 재질로 만든 듀맥스 폼이 나이키 신발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키 알파플라이를 보면서 카본 플레이트가 와 정말 좋다 라거나 아니면 전족부에 삽입되어 있는 에어팟을 보면서 와 탄성이 정말 좋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나이키 신발의 카본 플레이트와 에어팟은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고요, 핵심 기술은 바로 듀맥스 폼입니다. 카본과 에어팟은 높은 듀맥스 쿠션의 안정감을 잡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나이키 신발의 핵심은 바로 듀맥스 미드솔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서코니의 엔돌핀 프로는 나이키 듀맥스와 같은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와, 오 마이 갓. 나이키 듀맥스 폼은 폴리에테르 블록 아미드라는 소재를 사용했는데요, 줄여서 PEVA라고 합니다. 이 서코니 엔돌핀 프로 역시 이 폴리에테르 블록 아미드 PEVA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서코니 엔돌핀 프로를 구입할 충분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PEVA보다 뛰어난 탄성을 가진 소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 엔돌핀 프로를 착용하고 55km 정도를 달렸는데요, 와, 이 신발 좋습니다. 제가 넥스트나 알파플라이보다 더 좋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좋다고 했던 신발 나이키 터보나 카본 로켓보다는 더 좋았습니다. 일단 가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피는 한 겹의 얇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포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일체형은 아니고 부분적인 일체형입니다. 설포가 굉장히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서 발등에 압박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통기성도 좋고 발도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었습니다. 한 겹의 얇은 메쉬 가피는 뭔가 뛰어난 기술력은 보이지 않았지만 굉장히 무난하고 발도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는 가피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가피였습니다. 아주 만족했습니다. 다음 미드솔입니다. 엔돌핀 프로의 미드솔은 파워런 PB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전족부는 27.5mm, 뒤꿈치는 35.5mm 스펙을 가지고 있고 8mm의 드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드솔은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나이키 듀맥스 폼과 같은 소재인 폴리에테르 블록 아미드, 즉 PEVA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나이키는 이 소재를 듀맥스라고 부르고요, 서코니는 이 소재를 파워런 PB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푹신하면서 탄성이 정말 좋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아디다스의 부스트 폼과 굉장히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부스트와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나이키 듀맥스 쿠션과 비슷한 탄성이 느껴지는데요, 아주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발로 눌러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탄력 있는 쿠션이 느껴집니다. 듀맥스와 같은 소재를 사용했지만 각 브랜드마다 고유의 제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브랜드의 제조 방법에 따라 또 느낌이 약간씩 달라지는데요. 듀맥스는 굉장히 가볍고 속이 텅 비어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금 알파 플라이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미드솔을 만져보거나 때려보면 굉장히 속이 텅텅 비어있는,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엔돌핀 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만져보거나 때려보면 상대적으로 듀맥스보다는 조금 밀도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속이 텅 비어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밀도가 있는, 약간 좀 묵직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 아웃솔입니다. 아웃솔을 보시면 미드솔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를 덧대어서 아웃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고무 아웃솔의 접지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구성은 좋아 보이진 않고요, 무난한 것 같습니다. 미드솔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고무 아웃솔 역시 내구성이 딱히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느낌은 무난한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엔돌핀 프로를 직접 착용하고 55km 정도 달려본 느낌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통통 튀는 탄성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신발이었습니다. 신발 안정감도 좋고 부드럽게 발을 밀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넥스트나 알파플라이가 발을 튕겨주는 느낌이라면 엔돌핀 프로는 발을 부드럽게 밀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넥스트가 발을 스프링처럼 위로 튕겨준다면 엔돌핀 프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감 있고 부드럽게 발을 튕겨주는 탄성을 느꼈습니다. 넥스트 듀맥스 폼의 탄성을 100이라고 한다면 엔돌핀 프로는 80 정도, 그리고 많게는 90 정도까지 듀맥스 폼의 탄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넥스트는 한번 탁 쳐주는 그런 탄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엔돌핀 프로는 부드럽게 발을 밀어주는 탄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80에서 90의 탄성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러닝화를 한번 착용해 봤는데 개인적으로 나이키 넥스트의 듀맥스 폼의 탄성을 50이라도 따라가는 신발이 몇 개 없습니다. 그만큼 이 듀맥스의 탄성은 넘사벽이에요. 그런데 이 엔돌핀 프로는 넥스트와 비교했을 때 거의 80에서 많게는 90 가까이 비슷한 탄성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정도로 제가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타 브랜드에서 아무리 좋은 미드솔을 만들어내도 아직까지는 폴리에테르 블록 아미드라는 이 PBA라는 소재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나이키 넥스트와 알파플라이가 저에게는 굉장히 편한 신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깅부터 인터벌까지 전부 넥스트를 착용하고 훈련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도 개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넥스트가 편하진 않겠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넥스트의 물렁하고 푹신한 듀맥스 쿠션을 오히려 불편해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이 듀맥스의 물렁하고 푹신한 쿠션이 오히려 발 쪽에 피로감이 든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엔돌핀 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듀맥스 폼보다 덜 물렁거리고 덜 푹신합니다. 약간 좀 탱탱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듀맥스 탄성의 80에서 90% 가까이 비슷한 탄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기존 넥스트가 불편하셨던 분들은 이 엔돌핀 프로 한번 착용해 보시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데일리 트레이닝용으로 나온 엔돌핀 스피드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도 좋을 것 같은 게 엔돌핀 프로와 스펙이 거의 똑같습니다. 아웃솔도 같고요, 미드솔 스펙도 차이가 없습니다. 옵셋도 동일하고요. 가피가 약간 두꺼워졌지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엔돌핀 프로와 엔돌핀 스피드의 차이점은 뭐냐?
바로 미드솔의 엔돌핀 프로는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고요. 엔돌핀 스피드는 좀 더 부드러운 나일론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두 신발의 플레이트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시청자분들, 중요한 건 미드솔입니다. 이 미드솔의 스펙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엔돌핀 스피드 역시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엔돌핀 프로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좀 저렴하지만 스펙은 큰 차이가 없는 엔돌핀 스피드를 구입을 하셔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훈련용으로 나이키 넥스트를 거의 착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훈련용으로 엔돌핀 프로도 정말 많이 착용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엔돌핀 프로가 나이키 터보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신발 무게는 270 사이즈 기준 220g이었고 사이즈는 저는 정 사이즈가 굉장히 핏이 좋게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발볼이 넓거나 발등이 높으신 분들은 반치수 업은 필수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의 첫 소코니 신발 엔돌핀 프로를 리뷰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